된 사건이에요. 그 효자동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박선영 당시의 의원이 시작한 그 양반은 저한테 빚이 많아요. 일주일하고 자기 도망갔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처리한 농성을 499일을 연속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MB 정부 때 이제는 다 지났으니까 검찰에서도 전화 왔고 MB 정부 때 제가 국정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SNS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40명, 50명씩 그 컴퓨터 실습실에 넣어놓고 강의를 하는데 저 실습은 하나도 안 하고 결론은 뭐냐면 SNS는 실체성이 드러나니까 당신들은 모니터링만 하지 여기 한 줄이라도 쓰지 말아가 결론이에요. 단지 그때는 저희가 한참 몰릴 때예요. 게시판에서도 몰리고 SNS에서도 몰릴 때인데 SNS는 이건 개인의 그 개인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게시판처럼 시속 분위기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데가 아니다. 근데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다. 때가 되면 거짓 친화적이 되고 익명의 때가 되면 사람 존재 하나하나가 개인이 될 때는 진실 친화적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 그것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을 백모 박성현이가 한 게 아니라 현대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소책자 중에 때는 거짓이다. Crowd is untruth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키에르케고르 말을 하면서 이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 160년 전에 해놓은 말인데 사람이 개인화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상태가 되면 진실 친화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인터넷 지평에 대해서 함부로 공작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2, 3년 지나면 여기가 목소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를 못 잡아놨어요. 제가 강의료를 받은 거고 공작비를 받은 적이 없고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적이 없으니까. 요번에 저를 못 불렀다고요. 검찰이. 전화만 오고 사정 설명하고 당신들 거기에 수십 번 내 강의에 관한 그거 뭐죠? 저기 녹음 녹화된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다 봐라. 다 봐라.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강의였고 인문학적 강의였다. 그래서 거기 그 강의가 명강의로 꼽혀갔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반해가지고 50명씩 계속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평생 머리 털라고 어마어마한 강의를 받았어. 그게 2012년에요. 그래서 그 강의를 받았는데 이게 정보기관에서 못한 강의를 이렇게 집에 갖다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그걸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강의료를 다 집어넣었어요. 한 1억 정도로. 그러니까 499일 철야 농성을 하죠. 그게 돈 많이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는 습관이 있죠. 그때는 모셔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럼 오시면은 통인시장 가서 6,000원짜리 순두부라도 하나 먹으면은 하루에 10그릇 먹으면 딱 그것만 6만 원 깨지는 거예요. 20그릇 먹으면 그것만 12만 원 깨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뭐 정치인이 왔는데 정치인은 밥값을 내고 가면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그 정치인 왔다고 해갖고 사람들 미리 연락해서 한 50명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씩 그때 돈으로 거두니까 한 40만 원 비어. 10,000원씩 거둔 거 말고도. 그걸 저희 돈에서 내고 저는 정치인이 뒷돈 나중에 싸다 줄 줄 알았어. 안 싸다 줘요. 그래서 제가 입에 지금도 이만큼 나와 있어. 그 정치인 생각을 하면. 아니 세상에 와서 뜯어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뜯어먹었냐. 자기는 대선 후보급인데 그럼 사람이라도 한두 명 뒤에 붙여주지.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 우리 백 목사님이 거길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인연은 깊고요. 이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 77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78년경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정통 막스레닌주의, 특히 막스 책을 가장 영어로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78년경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갔냐면 저는 막시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 통역당 혹은 이런데 그 종북인맥에 관계됐던 사실은 서울대 학생운동에 뿌리 파면 종북 나와요. 종북 옛날부터 종북이에요, 그냥. 통역당이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이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은 보면 막스의 카피탈, 그러니까 자본론을 읽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본론을 읽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안 갔어요. 자본론을 읽은 게 아니라 철학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달라요. 같은 막시즘을 가도 제게 훨씬 과격하고 진해요, 색깔이. 그리고 근본적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경제학 그렇게 생각해야 간첩한테 돈 받을 수 있잖아요. 혁명운동에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협이 쉽다고요. 근데 저 같은 방식으로 막시즘을 해놓으니까 저는 북한은 한 번도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당시의 막스 철학책은 누구냐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잠시 미국 갈 때 별 공부 안 하고 토플을 봤는데 저희 세대 때 640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상위 1, 2%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640 정도. 그러니까 그 취미가 영어였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침 좀 뱉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침 많이 뱉었는데 영어책만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비슷하나 봐요.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누가 하숙집을 잘못 간 거예요. 하숙집 그 주인집 누나가 이제 그 2대 운동권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알까? 조지 루카치, 게오르그 루카치 책을 줬다. 그거 딱 보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도덕적 아노미, 그러니까 도덕적 무도덕 상태라든지 도덕적 혼란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상품 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의 너다움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상품 사회를 무너뜨리는 혁명 과업에 투신하는 것이 너가 너다워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한 막시즘이에요. 뭐냐면 개인에서 시작한 막시즘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죽어요. 나중에 혁명 진행되면. 혁명이 진행되면 당의 메커니즘 남고 그 당 위에 메커니즘을 장악한 몇 명의 소수 권력자가 남기 때문에 개인에서 시작한 막시스트들은 다 죽여요. 루카치 스탈린한테 죽을 뻔했다고요. 자크동도 만약에 거기서 살았으면 죽었어요. 스탈린한테. 100% 죽어요. 나중에 가면 권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당이라는 괴물 조직이 남고 그 괴물 조직에 올라탄 소수의 음모자,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자만 남기 때문에 이런 개인에서 출발한 막시즘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개인에서 출발한 막시즘이 강해요. 혁명 과정에서는 여기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건 개인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이 진실 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교회 바깥이지만 기독교에 좀 많이 친화적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조그만 100주년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 친할아버님은, 외할아버님은 평양 감리교, 그래서 월남하신 분이고. 이제 인연은 깊은 편인데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 언제까지는 못한 바깥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말씀을 여쭈면은 이슈테힐 곧 헬페미가 아니에요. 1921년 모른 종교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그때 We stand here 아니거든. We stand here가 아니라 I stand here 아니에요.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교회라는 철치라는 공동체적인 그 얼개하고 예수를 매개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이 기둥을 두 개를 갖추가지고 가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의 무지하게 근본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라고. 거기서 다이내믹스가 나와요.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결국 다 개인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멘탈의 문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상주의적인 막시스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후는 저를 지도하겠다는 서울대 선배가 없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년 위여도. 왜 그러냐면 선배들이 와서 한 30명 후배들 모아놓고 여름방학에 뭘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사회주의 하자 이거예요. 그때 내놓고 사회주의 하자는 소리 못했어요. 그때 산업은행인가 어디에 다니는 저보다 10년의 선배한테 눈 딱 알뜨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제 민족 자급적 사회주의 좋다. 그러니까 북한을 염두에 둔 사회주의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경제에 베이스된 사회주의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교묘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직접 주체 사상을 얘기를 못하니까, 직접 공산주의를 얘기 못하니까 민족 경제와 사회주의를 엮어서 얘기를 한다. 그때 무서운 시절 아니에요. 77년이면. 내가 그때 그 양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제가 1년 학교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지금 18살 한 4개월 됐을 때예요. 그 양반한테 아니 선배님 말대로 민족 경제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다.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좋네. 나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지금 세계 시장 속에서 수출 경제로 먹고 산다. 그럼 여기서 이걸로 옮겨갈 때 내가 보면 못 죽어도 200만 죽는다. 그 안 죽는다는 길이 있으면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언타처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치를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18살짜리 착하면 대학교 1학년 그 후배가 눈발 뜨고 그냥 그렇게 대드는데, 야 인마 너 200만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 그거 할게. 그거 유토피아네. 좋네. 근데 그게 저의 기본선이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피바다를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감옥 들어갔다가 와서 미국에 한 2년 나갔다 오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개적인 필름이라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바닥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제가 족보가 높아서요. 그쪽에 유명한 지식인들이랑 거의 다 많이 알아요. 괜찮은 지식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하나는 뭘 묻냐면 그때 이제 그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얘기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형 뭐 저거 무슨 사회주의를 경영 합리화를 해서 경영 합리성하고 사회주의를 결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저거 억시모론이에요. 억시모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형용모순, 뜨거운 얼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경영 효율성 이런 거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믿거나 말거나 저는 밤에 가서요. 전두환이 너무 미워해서 체포할 때 권총 머리에 들고 체포한 깃발 조직 만들고 있을 때예요. 레닌주의 깃발 조직을 만드는 놈이 내심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양반이 모르는 게 종속이론 묻더라고요. 종속이론이 그게 나중에 주체사상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종속이론이라는 게 식민지로 보는 거니까. 그냥 그 양반한테 말했지. 형 종속이론이 중남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멕시코를 예를 듭시다. 멕시코의 사회 상류층이 자기가 멕시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남편 보세요. 그 주석갑도 걔들은요 멕시코 사람이기 이전에 유럽에서 온 식민자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주로 사는 데가 제네바랑 마드리드에서 살아요. 봄, 여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인종도 좀 다르고 뭐 물레토 뭐 이렇게 흑인 뭐 인디안도 막 섞여 있고 걔들은 삼시세끼 밥은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어서 맨발로 다닌다. 위는 마드리드하고 저기서 사는데 형 까고 말해서 지금 우리가 돈병철하고 이병철이 욕 무지하게 하는데 형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이병철을 욕할 때 그 베이스 심리가 뭐냐? 이땐 욕 좀 할게요. 저 개땡땡 나도 재수가 좋았으면 저 정도 돈 벌었어 라는 개나 고동이나 맘먹는 심정으로 욕하는 거다. 그 평등에 깔려있는 거다. 계급사회에서는 평등의식이 없다. 평소에는 잔인하게 폭발한다. 근데 우리는 걔들은 중남미는 이건 계급사회를 넘어서서 거기에 인종이나 다른 식민까지 하나 더 붙어갖고 이렇게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 상류층이 얘들은 기본 개념이 그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애들이다. 내가 그래서 68년 멕시코 그 올림픽 얘기를 해줬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걔들이 어느 정도 사회 상류층이냐. 멕시코 올림픽 때 그때 폭동 나갖고 수천 명 죽었어요. 기관총 걸어놓고 쐈다고요. 올림픽 전에. 걔들이 유럽 사회를 쥐고 흔드는 IOC를 쥐고 흔드는 유럽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 피바다 쳐버려 놓고도 올림픽 태연히 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나오는 종속이론이
한국에 맞을 리가 없다. 형 그거 잊어먹으셔. 그랬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정부가 제일 묘한 순종 막스레닌주의 지하 조직을 만들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요. 밤에는. 그럼 이게 관점이 뭐냐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후배들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조직은 레닌주의 볼셰비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볼셰비즘 이제 다 우리 잊어버려야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실험이야.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거 들어가지고 또 말이 험한데 죄송합니다. 전 그때 아니 그거는 DJ 김대중 정부의 공이에요. 그때는 5,000명 죽었다고 생각할 때잖아 광주에서. 그게 200명으로 깎인 거는 DJ 작품이에요. DJ가 천지사방 다 파헤쳤는데 안 나왔거든. 아 그때만 해도 너의 저 가슴 삐삐삐 뭐 이런 노래 부를 때 아니에요. 그리고 5,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라고요. 그게 정설이었을 때예요. 지금 화려한 휴가가 정설이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화려한 휴가 보고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화려한 휴가보다 10배 더 잔인한 스토리가 정설이라고 생각할 때니까요. 그거를 뒤바꿔낸 인물은 DJ 정부의 역설적으로 DJ 정부 때 진짜 걔들은 그걸 믿었잖아. 그래서 파헤치면은 때무덤이 나올 줄 알았다고. 파헤쳤나? 광주 전남 천재 사방 다 파헤쳤어요 그때. 제가 나갔으면 그거 전남 발굴 포크레인만 운영했어도 제가 떼돈 벌었어요. 페이로다랑 포크레인만 운영했어요. 민주화 유고를 파헤치는 거를 아무나 맡길 수 있냐. 이런 운동권 출신의 젊은 사업가가 하는 양심적 민주적 토목회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단전면 하나 따가지고 그것만 파고 다녔어도 제가 떼돈 벌었는데 세상을 잘못 살아서 이래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때 뭐냐면 85년 6년경에 깃발하면서 깃발이 85년에 체포되죠. 85년에 체포되는데 그거 뭔가 들어가지고 이걸 전두환 대통령 머리를 찍으니까 이게 군부가 머리가 해골이 깨지고 피가 나더라. 그러면 이게 뭐 똥덩어리인지 폭약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구별 안 하고 들어서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그마틱한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종교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쇼크를 받았고 그거를 이해를 한 거는 90년 초에 뭐냐면 아니 멀쩡한 서울대 다니는 놈들이 다 나한테 막스레닌주의 배웠다는 애들이 하루아침에 주사파로 확 도는 거예요. 주사파로. 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래갖고 야 이게 웬일이야? 제가 그 질문을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 케리케고르 철학 쪽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91년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들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주의라는 건 계급을 내세우던 민족을 내세우던 인간이 인류 역사상 그게 민족 단위든 계급 단위든 그 두 개 엮인 단위든 욕망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쓰러져 온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게 걔들의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의 피바다를 끝장낼 최종 계급, 최종 민족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피바다를 끝장낼 수 있는 최종 계급 혹은 최종 민족의 성전에 몸을 바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고 보람인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피바다 종교예요. 피바다 종교를 한번 받아들이면 깃대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막스레닌주의 깃발 올라갔다가 내리고 내일 주사파 깃발 올라갔다가 내리고 모레는 다시 막스레닌주의 깃발 올랐다 내리고 글피는 다시 저기 주사네 독일에서도 이랬어요. 거기 막스레닌주의 스파르타쿠스단이라고 무지하게 막강한 애들이거든요. 세계 최강이라고요. 하루는 스파르타쿠스단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들 때려 빨갱이 때려 죽이고요. 다음 날은 공산주의자들 갖고 스파르타쿠스단이 돼갖고 나치를 때려 죽이고요. 다음 날은 나치가 돼갖고 엊그저께 동지인 공산주의자 때려 죽이고요. 그 다음 날은 다시 빨갱이 돼갖고 스파르타쿠스단 돼서 또 나치 때려 죽이고 그래요. 어차피 피바다
통한 인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가 이 기독교나 종교를 극악하게 탄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의 종교인데 왜 니까지 것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구원 얘기하냐 이거죠.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거는 공산 전체주의를 기본으로 깔아서 거기에 모택동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배자 가문을 신의 가문으로 모시는 거는 그건 일본 미카도이즘 아니에요. 천황 전체주의 아니에요. 저 천황 텐노를 그냥 써요. 왜냐면 우리가 일왕이라 그러면 세속적 존재가 되거든. 텐노라 그래야 종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텐노 전체주의를 그걸 이제 미카도이즘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카도가 아마 어문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김대중 부르기 싫으니까 연희동 그렇게 불렀잖아요. YS 부르기 싫으니까 상도동. 그러니까 텐노라고 부르면 얘들이 텐노라고 부를 때마다 옛날에 뭐예요? 그러니까 46년까지 텐노라는 말 나오면은 전부 머리숱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텐노 회값 얘기해야 될 거라고.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텐노라는 단어에다 대가리를 머리를 책상에 쾅쾅 박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체제를 한번 가지면, 그러니까 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주체 사상이라는 건 기본은 스탈리니스트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고, 스탈린적 공산주의고, 거기 위에다가 모택동적인 그런 민족주의 합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미카도이즘, 텐노 전체주의, 종교화 그러니까 원래는 피바다 자체를 개념적으로 종교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피바다 위에 떠 있는 김일성 가문을 종교화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종교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체제예요. 어쨌거나 아니 이놈들이 그걸 85년도에 여름 겨울에 하루아침에 그걸 보내는 거 보면서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85년도 깃발을 하고 튀어갖고 또 숨어 다니면서 재헌회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친구는 이제 재헌회의 아들인 산호맹의 멤버니까 제가 이제 이쪽 족보를 말씀드리면 저는 PD의 원조인 항림을 조직책을 했었고 항림의 아들이 깃발이고 항림의 손자가 재헌회고 항림의 증손자가 산호맹이에요. 그리고 이쪽 족보는 항림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족보에서는 서울대 60학번이 없다니까 70년대 초학번도 없고 거기는 다 나중에 주사파 족보랑 가까워져요. 서울대 원래 족보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산호맹쯤 되면 이건 증손자 뻘이에요. 그러면 항림의 아들, 깃발이 손자, 재헌회가 증손자, 그 다음에 산호맹 그러면 고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휘젓고 살아갖고 그 다음에 정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일은 저질렀는데 이 일이 뭔지 모르겠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학생적 조직책이거든요. 노동적 조직책은 나중에 전민노령이죠. 나중에 보사부 장관은 이태복 씨가 그 사형구형 받았다가 무기징역 받아서 한 10년 살고 나왔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고 제가 조직하지 않은 학생적 조직의 지역 조직이 어디냐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항림의 반개 조직인데 그건 이태복 씨가 직접 조직했고 저는 조직을 몰라요. 불임 멤버.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도권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갈리기 시작한 게 이제 6.19 때예요. 저는 그때 재헌회 하고 나서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 다닐 때 6.19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도망을 나중에 늦게까지 다녔어요. 88년도 가을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나서도 14개월을 더 도망 다녔어요. 그런 경우 드물어요. 하도 사건이 독해 나갔고 민주화가 됐는데 14개월을 더 도망 다녔다니까요. 6.19가 나고 나서도. 근데 그때 이제 그 후배들 보고 야 그 피바다 혁명 갈 거 아닌가? 그래서 혁명 중지하라 그래. 이제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91년, 92년 때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적 제자가 누구냐면요. 믿거나 말거나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라카예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피터 드라카 책은 전부 경영학 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학을 만들려면 본인은 경영학자가 아니어야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경영학자가 아니니까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터 드라카는 정치 철학자예요. 그래서 나치가 1933년 1월에 집권하는데 나치 집권의 금서 1호 책이 피터 드라카의 책이에요. 독일이 어떻게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기본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찌감치 영국으로 튀었다가 그다음 미국으로 튀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칼럼들은 경영학에 대한 칼럼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쭉 실렸던 것들이 전부 무지하게 주옥과 같은 정치 철학 칼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칼럼 주옥과 같은 걸로만 모여놓은 거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은 사서 보세요. 에컬로지컬 비전. 한 500~600페이지짜리 책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 챕터가 인기 없는 키에르케가르라는 뜻이에요. unfashionable 키에르케가르. 제가 그거 딱 읽다가 아 이거였구나. 거기서 아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종교다. 전체적인 이건 종교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나온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쌓아도 영원에 이룰 수 없고 이터니티. 근데 영어 문장은 특이해서 영어는 temporal이라는 게 세속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 때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영원 혹은 영혼이라는 그런 디멘전하고 시간 혹은 세속이라는 디멘전을 두 개의 얼굴을 다 가진 존재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인간이란 존재를 템포럴,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로 보는 거다.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이라면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만들기 위한 피바다 투쟁을 감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시면 그 원천적으로 전체주의랑은 아주 기본 쫑이 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본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것처럼 인간의 두 측면을 얘기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의 두 측면을 얘기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측면 사이에 이제 그 키에르케가르나 혹은 정확히 표현하면 드라카가 해석한 키에르케가르 철학에 의하면 그 두 측면 사이에 폴라리티, 양극 긴장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걸 인간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뭐 말씀은 이건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인간을 그 시간과 영원, 세속과 영혼 사이에 양극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구원이 사회에 있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다른 측면에서는 영원적 동물이고 영혼적 존재니까. 그래서 드라카가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를 그냥 받아요. 거기서 히포의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로만 카톨릭의 그 기본 틀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신시, 디바인 시티라는 게 로만 카톨릭 체계를 이미 거기서 블루프린트가 나오는 책이 그게. 근데 어쨌건 이거 제 거 아닌데? 그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가지고 이 로만 카톨릭이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를 뭐라고 대립받냐면 드라카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키에르케가르 철학을 가장 깊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립받냐면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는 그러니까 시간이란 영원이라는 구조물 안에 영원의 세계 속에 걸린 일정한 구조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거야. 시간을 아무리 쌓아도 영원에 못 이루고 영원을 아무리 나눠도 시간에 못 이룬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언제 영어 잘하시는 분 연락해 주시면 원문 드릴게요.
있어 어딘가 인터넷에. unfashionable. 그러니까 인기 없는 캐릭터. 그거 굉장히 좋은 드라카 책 글 중에서 그게 제일 저는 심오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건 들어가지 못하고 옛날 얘기만 잔뜩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고립이 됐고 91년 초쯤에 얘들이 피바다 종교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 드라카가 전하는 키에르케고르의 기독사상을 보고 이게 종교구나. 그럼 종교의 깃대가 섰으니까 깃발이야. 이렇게 저렇게 맨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쟤들이 평양에 충성을 바치는 주사파라고 생각 안 해요. 바보 아니니까. 옛날 약점 잡혀있고 간첩에 뒤에 뭐 있어서 오다 떨어지면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서 평양 말아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살 때 간첩이랑 접선을 했고 돈을 받았고 그쪽에서 밀어주는 커넥션 가지고 제가 출세를 해서 지금 내가 엄청난 빚가해가 돼 있어. 평양 우습게 보일 거야. 내가 오다 떨어지면 하긴 할게. 약점 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죠. 자, 사회 곳곳에 얘도 만나고 얘도 나 같은 백그라운드랑 나 같은 생각이네. 얘도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 흉악한 네다바이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악마끼리 신앙이 성립합니까? 악마끼리 신뢰가 성립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하나의 순정한 순금과 같은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노이즈가 많이 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이 많이 가 있는데 저게. 땅 하면은 잘만 땅 치면 좀 자빠진다고요. 그냥 파삭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워낙에 큰 사건을 저질러 놨고 다 후배 이게 감옥 가서 인생 망치네. 그 다음에 건강 망가지네. 그 다음에 죽으네. 이런 애들이 한